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문명화된 행동 문화와 항상 연장자 또는 전임자의 역할을 지지하는 문화를 통해 입증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한국은 절대로 모지 말 걸 그랬네요. 한국으로 단체 휴가 온 미국 엘리트 미식 축구팀 한국 오자마자 경악한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식 축구 리그의 영상 촬영팀에서 일하고 있는 오드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으로 휴가를 간다는 미식 축구 구단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들이 휴가를 보내는 모습의 촬영 보조 및 편집 역할을 맡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하기 위해 방문한 한국에서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함께 한국으로 간 4명의 촬영 팀원들 중에 가장 바쁜 역할을 맡게 되어 한국에서 잠깐의 쉴 여유도 없이 일만 해야 했는데요. 저는 촬영도 도와야 하지만 미리 찍어둔 영상 편집을 마무리해서 본사로 보내야 하는 임무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꽤나 스트레스를 받은 채로 비행기를 탔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나 같이 한국으로 오게 된 중국인 동료 메이리는 안 그래도 힘든 저를 자꾸만 견제해대더군요. 사실 메이리는 제 동료이기도 하지만 한 달 후에 있을 진급심사에서는 제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경쟁을 하고자 하는 저와는 달리 메이리는 너무나도 끈질기고 질척거렸죠. 이기적인 그녀가 이번 한국행 비행기에 탄 것도 다 속셈이 있다는 건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번 촬영이 자신의 진급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부사수에게 떠맡기면서까지 한국에 자원한 거죠. 그녀는 저를 그렇게나 방해하고 싶은지 잠을 청하려는 제게 자꾸만 말을 걸었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글을 적고 있으면 실수인 척 물을 쏟는 행위를 하며 계속해서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의 비열한 행동에 다른 동료들도 이제는 학을 떼었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지옥 같은 비행을 마쳤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한국공항에 새벽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저희 촬영팀의 숙소 및 각종 예약을 담당하기로 했던 메이린의 실수 때문에 당장 묵을 숙소에 예약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와는 소속이 달랐던 미식축구 선수단 측은 별탈 없이 숙소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기에 결국 저희 촬영팀은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자마자 선수단의 숙소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 메이리는 촬영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최악의 실수를 하고도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그때는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함의를 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휴식을 취하고 싶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한국의 공항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바로 인천공항에는 믿기 힘든 속도의 고성능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촬영 때문에 해외 여러 나라를 경험해봤지만 이 정도 품질의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곳은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신들은 인류의 선진국이라며 으스대는 나라들조차도 전부 다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의 저속도 와이파이를 제공하거나 그마저도 이용 시간을 제한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주위를 둘러보니 공항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책상과 소파도 있었고 그러한 놀라운 시설 근처에는 항상 콘센트가 존재했는데요. 미국 공항에서는 전기 도둑들 때문에 웬만한 콘센트 구멍은 전부 막아놓았기에 한국의 이러한 전기 인프라는 제게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될 정도의 수준 높은 인프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잔다는 건 크게 후회할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건 절대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간만 편집 작업을 한 뒤 인천공항 내 간이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인 메이린이 다가오더니 이 근처에 샤워실이 있다면서 저보고 씻고 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엄청난 이질감과 수상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저희 사무실에서 톰 안 씻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녀가 하도 안 씻고 다녔으면 저희 팀 팀장님이 직접 나서서 다른 팀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씻어달라는 부탁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저보고 샤워를 권유하다니 이건 굉장히 이상했죠. 하지만 저는 마침 오랜 비행으로 몸이 찝찝한 상태기도 했고 한국의 수질은 굉장히 깨끗하다는 소리도 여러 차례 들었기에 그녀의 제안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한낮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샤워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결국 저는 샤워 후에 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죠. 저는 노트북에 충전기를 꽂아두고 샤워실로 출발했는데요. 마침 동료들도 옆에 있겠다. 누가 훔쳐가진 않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용한 한국공항의 샤워실은 놀라웠어요. 씻어도 찝찝한 석회수 성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정도의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둘 수가 있는 건지, 만약 미국 공항에서 이 정도 샤워 시설을 무료로 개방했다면 공항 내 노숙인들이 몰려들어와서 난장판이 될 게 분명하고 샤워실 내 구비되어 있는 각종 비품들은 5초 만에 전부 사라져서 곧바로 중고장터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달랐고 저는 이러한 놀라운 시설을 가진 한국 공항과 이런 시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샤워를 마치고 다시 공항 책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곧이어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노트북이 처참하게 박살나 있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순간 꿈인 줄 알고 1분간 멈춰서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제 노트북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동료들 쪽을 바라봤지만 긴 비행에 지친 동료들은 전부 다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메이린만은 행방이 묘연했어요.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저는 5일 뒤에 본사로 편집본을 보내기로 했고 만약 보내지 못한다면 진급은 둘째치고 해고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편집본은 제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울음을 터뜨려 버렸고 제가 대성통곡을 하자 그제야 동료들도 전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노트북을 보고 경악을 했지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일 뿐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치안도 좋고 몹시 안전한 국가라고 들었는데 이런 묻지마 범죄가 공항 한복판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다니 한국은 미국과 다름없이 위험한 국가라며 경계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미국으로 다시 귀국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 손상이라면 노트북을 수리하는 데만 한 달은 걸릴 거고 비용도 새 노트북 값만큼이나 많이 들 게 분명했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안에 있는 중요한 작업물들만 복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항 직원처럼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울고 있는 제게 접근했는데요. 그리고 제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왠지 모를 신뢰가 갔고 그렇게 제 사정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별거 아닌 걸로 왜 걱정을 하냐는 듯한 다소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이 정도 손상이라면 이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다는 믿기 힘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이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교대 직원을 보내 수리점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떠나버렸어요. 저는 이러한 알 수 없는 말에 그저 두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말로 공항 직원은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저희를 수리점으로 안내해주기 시작했는데요. L 동료들은 이러한 희소식에 기뻐했지만 메이린만은 표정을 한껏 찡그리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어쨌든 저희는 공항 내부에 있는 수리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사는 이곳은 원래 휴대폰을 중점적으로 수리하고 있지만 최근에 노트북 수리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까다로운 작업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 정도 수리는 손쉽게 가능하다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완전히 박살난 노트북을 보고도 손쉬운 작업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노트북 고장이 난 적이 있는데 미국인 수리기사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몹시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서 수리를 포기하고 새 노트북을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한국 기술력은 미국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반신반의한 채로 그에게 노트북을 건넸고 그는 제 노트북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삼성 제품이군요. 그럼 더 빠르게 수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애플과 삼성 제품 중에 고민하다가 제 취미인 게임에 호환이 더 잘 되는 삼성을 선택했거든요.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국인 수리기사는
제게 3시간만 기다리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순간 그가 3주를 3시간으로 잘 못 말한 줄 알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가능한 속도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사설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도 아무리 빨라도 수리에 23주는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완파된 노트북을 3시간 만에 고친다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수리기사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한국의 기술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은 이러한 희소식에 연신 표정을 구기더라고요. 그건 바로 메이린이었는데 그녀는 그 와중에 자꾸만 시간이 없으니 노트북은 포기하라고 다그쳤고 저 때문에 민폐라며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녀의 이기적인 모습에 동료들도 전부 학을 떼버렸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선수단 촬영을 이어나가야 했으므로 저를 제외한 촬영 팀원들은 선수 숙소로 갔고 저는 수리를 마친 후 합류하기로 했어요. 한국인 수리기사는 제가 보는 앞에서 능숙한 솜씨로 노트북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그의 엄청난 손놀림을 본 저는 역시 3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리기사가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이건 누군가 고의로 파손한 것 같다며 한국인들이 그럴 리 없다며 이상하다고 중얼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벼랑간 하나의 생각이 뇌리에 스쳤고 수리기사에게 인천공항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수리기사는 친절히 공항시설팀을 소개해줬고 저는 시설팀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직접 보니 한국공항은 사각지대가 없는 철저한 CCTV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예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CCTV가 모형이거나 저화질인 제가 살던 동네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CCTV의 멀리 있는 사물도 높은 해상도로 볼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제 노트북을 깨부순 사람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제 노트북은 제가 샤워실에 간 사이 중국인 메이린이 부수고 도망갔더라고요. 그녀가 제게 샤워실 이용을 권한 것도 다 이유가 있던 거였습니다. 아마 그녀는 제가 편집을 제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진급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 모양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고 멍하니 있었는데 한국인 직원들은 제게 엄청난 친절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정보 보안만을 외쳐대며 늘 고압적인 태도로 시민들을 압박하는 미국 경찰들과는 달리 한국 공항 관계자들은 저를 위로해주며 제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인 메이린이 제 노트북을 깨부순 장면도 촬영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수리를 맡긴 노트북을 찾으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노트북은 3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완전히 새 것처럼 고쳐져 있었고 비용도 미국에서의 수리비의 반이반 값이라는 턱도 없는 금액만을 받더라고요.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이 가격이 맞는 거냐고 재차 물어봤는데 수리기사는 놀라운 대답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에서 수리를 받은 대부분의 외국분들이 놀라곤 하시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사후 판매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고 한국은 사후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외국 기업들은 제품이 고장나면 그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가능한 최대한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브랜드를 믿고 소비해준 고객들을 끝까지 생각해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신뢰의 이미지는 한국을 더욱 빛내고 있던 것이죠. 어쨌든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덕분에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빠르게 촬영팀에 합류했습니다. 마침 촬영팀은 미리 계획해둔 스케줄을 소화하는 중이었는데 점심 식사를 하는 선수들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재밌게도 선수들은 미국 음식보다 한식을 더 좋아하는 듯 보였는데 덩치가 산만한 선수들은 한 명당 한식 34인분씩 먹으며 흡족해하고 있었거든요. 고기가 없으면 숟가락조차 들지 않는 선수들도 하나같이 김치찌개와 한국의 다양한 야채 반찬 그리고 미역국 등을 정신없이 먹어댔는데요. 선수들은 가식이 아닌지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한식을 비우더라고요. 저희는 선수들의 생생한 반응을 촬영하며 이번 촬영은 대박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촬영을 마무리한 직후 메이린이 제 멀쩡해진 노트북을 힐끗 보더니 상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제 노트북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선수단이 전부 보고 있음에도 제가 프로답지 못하다며 맹렬한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고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 보고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제 노트북을 부수는 장면을 당장 공개해버린 거였죠. 이 장면을 본 선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메이린에게 침까지 뱉어대며 동료를 배신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촬영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결국 메이린은 강제로 미국으로 조기 귀국해야 했고 저희는 일감이 조금 늘었지만 분위기만은 화기애애한 채로 촬영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선수단은 저희의 상황에 공감해주며 더욱 촬영에 협조해줬고 촬영팀 동료들도 오랜만에 하나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심지어 한국인들도 저희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줘서 촬영은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키와 덩치가 일반인보다 2배는 큰 미식 축구 선수들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선수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줬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 시장 상인들은 덩치가 큰 선수들이 음식을 잘 먹을 것 같다며 선수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건네주기도 하는 놀라운 친절을 보여줬어요. 저는 촬영을 하면서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친구가 될 수 있는 한국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선수들 또한 한국인들의 진심을 느낀 모양이었는데요. 휴가인데 무슨 촬영을 하냐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던 선수들마저 결국 모두 천진난만한 아이의 표정을 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한껏 즐겼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해외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중국인 메이리는 이번 일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업계가 굉장히 좁다 보니 재취업도 어려울 거고 그렇게 되면 그녀는 영주권 문제로 미국에서 추방당하겠죠. 한국이 아니었다면 제가 메이린 신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저는 제게 기적을 선사해준 한국에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손자병법 삼국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중국인들 사고방식과 행동의 근원, 상대방을 굴종시키거나 쓰러뜨리고 속여서 내가 승리하는 방법 등의 내용들이 쭉